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좋은 직장 상사의 10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쁜 일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쁜 상사를 떠나는 거래요. 미국에서 회자되는 격언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인간관계가 주로 직장 상사죠. 그래서 좋은 직장 상사를 많이 육성하는 회사는 그야말로 좋은 인재를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좋은 인재를 정말 아깝게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떤 그 직장 상사들의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좋은 직장 상사, 좋은 선배 10가지 어떤 자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정보를 공유하면 위에 있는 어떤 그런 직장 상사들은 자기의 권력이 줄어든다고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직원들의 어떤 역량을 늘리려면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마음껏 진짜 퍼주어야 된다는 거를 모르는 직장 상사들이 많아요.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이제 걱정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회사에 어떤 그런 그야말로 이제 입지전적인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고졸인데 이제 과장까지 딱 진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훌륭한 어떤 그런 관리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신입사원이 이제 그 직원한테 이렇게 탁 이제 과장을 갖다 사수로 신입장을 탁 붙였는데, 그 신입사원이 S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배한테 일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 직원이.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컴플렉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결국에 이제 어떤 둘의 관계가 문제가 돼서 어떤 그런 리더가 이제 더 위에 어떤 직장 상사한테 어떤 이제 질책을 받고 결국에 이제 둘 다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어떤 리더의 자격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정보를, 노하우를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공유하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자유로워야지만 어떤 그런,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의 리더들은 이제 채용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나쁜 상사는 채용 때 자격을 중점적으로 본대요. 좋은 상사는 전체 팀워크를 생각한다는 거죠. 새로운 직원이 채용됐을 때 전체 팀워크에 도움이 될까? 이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작은 회사들이 이런 우려를 번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펙이 좋으면 이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펙 좋은 직원들이 이제 막 중소기업, 영세기업 이런 데서 잘 안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직원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뽑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결국에 이제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회계 전문가가 이제 쭉 우리 회사에서 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스펙이 좋은 다른 어떤 전문가를 그 위에다가 뽑아다 놓으면 어떤 이제 거기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면, 여기서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의욕이 반감됩니다. 팀워크도 안 좋아지는 거죠. 학력에 따라서 아니면 여자라서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어떤 채용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을 할 때 전체적인 팀워크를 봐야지. 그게 바로 좋은 직장 상사의 어떤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적으로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리더십 교육 가서 항상 그 리더들한테 하는 질문, 매일 누군가를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이제 일 잘하라고 술 사주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 몸만 축나는 거죠. 자기가 좋아서 술 먹는 상사가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어떤 좋은 상사의 세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직원의 시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좋은 상사는요, 자기 시간이 직원들의 시간보다 더 가치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아요. 보통 이제 어떻게 나쁜 상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내 시간은 난 바쁜 사람이고 내 시간은 너무 중요하고 니들 시간은 당연히 나보다는 가치가 없어 라는 이미지를 던져주는 거에 능합니다, 나쁜 상사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가 하면, 정해진 미팅에 자기 늦게 들어와요.
자긴 바쁘다는 이유로 직원들 시간을 다 뺏는 거죠. 그리고 근무 시간에 직원들 시간을 뺏어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얘기하고 막 노닥거리다가 그 직원은 결국 야근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이제 직원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리고 이제 업무 외적인 어떤 시간, 그런 뺏는 일,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좋은 상사들은. 문제는 뭔가 하면 직원의 시간을 내 시간만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주는 거. 좋은 상사의 네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공감해 주는 겁니다. 나쁜 상사는 자기에게 지금 이 직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둔대요. 근데 좋은 상사들은 직원들의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죠. 단순히 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나쁜 직장 상사들은 직장에서 일을 잘하면 좋아하고 못하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일을 잘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고 못하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단지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상사들도 많죠. 근데 그게 자기가 이제 나쁜 상사이라는 거를 아예 이렇게 알지 못하는 직장 상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이제 그 회사는 무조건이고 뭐 이유가 없이 무조건 잘해야지. 이유가 있을 거면 월급에도 이유가 있어야지. 월급은 무조건 제 날짜에 나가잖아. 그러니까 니들도 이유가 없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상사가 나쁜 상사의 어떤 전형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상사인 거죠. 어떤 이제 사람의 일인 거고, 그리고 이제 기계가 아니니까 어떤 이제 쿠션 역할, 그리고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바라보고 쿠션 역할을 내가 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상사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여섯 번째.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나쁜 상사는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한대요. 좋은 상사는 어떤 이제 자기의 일 상당 부분이 팀 실적이라는 거를 이제 나의 관리 능력, 그다음에 내 업적, 팀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하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내 책임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김대리가 잘못했어요. 김대리가 잘못해서 저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제 제가 이제 제 책임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리더 마인드의 완성이면서 어떤 그런 후배 직원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감사 표현이에요. 나쁜 상사는 직원들이 월급 받으니까 일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좋은 상사는 당연한 일을 물론 월급 받고 하는 거지만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표현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애써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이제 리더분들은 이렇게 한 달 동안 애써주셔서 일주일 동안 애써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감사의 표현을 직원들한테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덟 번째. 일 외에 생활이 있다는 거를 절대 잊지 않는 거예요. 나쁜 상사는 직원들을 일로만 보는 거죠. 일 외에는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좋은 상사는 일이란 거는 생활의 일부, 그리고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고 취미가 있고 다른 관심사와 많은 의무들이 있다. 라는 거를 잊지 않는 거죠. 그걸 잊지 않고 있어야 어떤 공과 사를 구분하게끔 해줄 수 있고 개인 생활도 이제 어떤 워라밸이라고 하죠. 그 밸런스를 맞춰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거죠. 결국에 길게 보면 그렇게 그들의 어떤 사생활을 존중하는 직장 상사가 직원들을 건강하게 오래 버티게 합니다. 자, 아홉 번째, 소통을 잘하는 거죠. 어떤 상사들은 나중에 책임질 말은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한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긴 뭘 알아요. 그렇게 얘기해 놓는 거죠. 그리고 잘 알란 말이야. 어떻게 되는지 느낌 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매하게 얘기하는 상사들은 자기 책임 회피용입니다. 근데 좋은 상사는 조건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어느 레벨로, 언제까지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변수가 생긴다면 나한테 전화해서 컨펌을 받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집니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소통을 잘하는 직장 상사의 어떤 또 다른 그런 조건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10번째, 리더를 양성하는 거래요. 좋은 상사는 직원들에게서 어떤 최선의 거를 이제 다 뽑아내잖아요.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도하고 강점을 육성해 주는 거. 그야말로 코칭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리더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리더의 어떤 이제 조건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버티고, 자, 후배들은 이제 올라오지 못하게 내가 이 자리를 버텨야 되니까. 그리고 키워주지 않는다. 우리 이제 회사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키워주지 않는다. 우리 직장 상사는 누구를 키우지 않는다. 가장 나쁜 직장 상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대체할 후배를 키우는 게 진정한 어떤 리더, 그야말로 유능한 리더의 어떤 그런 마지막 조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간단하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리더십 강의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리더 교육을 워낙 안 하는 것 같아서 오늘 너무나 간단하게 지금 이제 이 10가지의 어떤 조건을 얘기하려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강의해야 되는 분량을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 이제 10분 방송을 통해서 이 10가지 중에 내가 혹시 지금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나? 이것만 이제 다시 생각하고 체크해 보시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그래서 성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